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7일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어제 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대해서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조중동 한겨레 이 사설을 일별해 보면은 동아일보를 빼고는 의사들이 이제는 졌으니까 복귀해야 된다. 즉 전공의는 병원으로,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금 다릅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애매모호합니다. 이 결정문은 명확해야 되는데 뭔가 논리를 세우려니까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심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야 될 것은 2,000명 정원의 정당성입니다. 2,000명이란 숫자가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도출되었는지를 이번 결정 과정에서 확인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판사들이 회피한 거죠. 왜 회피했겠습니까? 2,000명 정원의 정당성을 따지면은 어제 재판 결과는 가처분 신청 인용, 즉 집행정지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사들이 또는 정부 측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2,000명 정원의 정당성 여부를 밝히는 것은 아주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2주 동안 시간을 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어제 결정문에는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에는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공공복리에 해당하므로 공공복리에 손해를 끼치는 집행정지 결정은 내릴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구차한 논리였습니다. 양비론이었습니다. 일종의 양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결정문에는 판사들이 한국 의료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결하는 것도 전문 영역이지만은 의사들, 의료 부분도 전문 영역입니다. 제2의 국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방정책을 결정을 할 때 군대 가본 적도 없는 민간인들이 앉아가지고 군인들 의견 상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작전이라든지 군 내의 어떤 조직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결정을 하면은 군인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의사들이 협조를 해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관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의사들이 요새 비협조적이니까 내가 수술을 하고 진료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군인도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고 의사도 대체 불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렇다면 군인도 의사도 그 전문 영역의 어떤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어제 판결에서는 그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정치와 관료 우대, 의사 무시가 깔려 있는 그런 결정문이었습니다. 이게 조선조부터 이어지고 있는 산업공상체제, 즉 과거시험 합격자가 권력을 잡고
이순신 같은 군인도 괴롭히고 기술자는 억압하고 하던 그런 조선조의 그런 계급 구조가 지금 민주화를 맞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조선조 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과거시험 합격자, 즉 사자, 산업공상할 때 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검사, 판사, 기자, 정치인, 관료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고 기업인이고 의사와 같은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딱 반영된 판결이었는데 문제는 이 판결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무슨 판결이든지 무슨 정책을 펴든지 이제 딱 간단합니다. 전공의와 의사들이 전공의 그리고 일부 교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느냐 마느냐입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년부터는 의사 배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위장된 사실은 의료개혁에 박수를 쳤던 문화일보, 조선일보, 조금 정도는 약하지만 중앙일보가 또 윤석열 정부 앵무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을 일단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법원 의대 정원 정부 손 들어주었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정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은 좌초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더욱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당장 의료계를 설득하여 3개월간 환자들 피를 말려온 의료 대란부터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 붕괴 직전의 수련병원 응급 및 중환자 진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연간 3,000명 규모의 전문의 배출 일정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군의관과 공보의 배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의대 정원을 반영한 입시 요강을 이달 중 확정 짓고 법원의 지적대로 급격한 학생 정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도 시급하다. 법원이 의대 정원을 허용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제 판결로 오히려 의료대란은 이제 출구 없이 지리하게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고 일부 의대 교수도 진료시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들여올 예정이다. 어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국 의사들을 놓아두고 국내 면허시험도 치르지 않은 외국 의사들에게 몸을 맡기게 되었나. 어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국 의사들을 놓아두고 국내 면허시험도 치르지 않는 외국 의사들에게 몸을 맡기게 됐나.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날리는 질문입니다. 정부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고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의사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번 항고심 심리 과정에서는 의대 정원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법원도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은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인데도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국민들 피해를 키웠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보고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온 국민이 이번 홍역을 함께 치르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불행 중 행운이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정간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의사와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려면은 우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물러나게 해야 되죠. 총리야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 할 일 중에 하나는 내년 정원은 지금 추진하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즉 2026년입니다. 2026년의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 정도의 양보 아닌 양보 정도는 있어야 전공의들과 대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발 의료개혁, 의료 대란의 공범자는 언론이었습니다. 그 언론 중에서도 특히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총대를 메었고, 그 결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의료 대란을 지금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능으로 해가지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도 날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조선일보, 문화일보라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문건이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읽고 있으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사이는 좀 짧아졌는데 옛날에는 판결문이 문장 하나가 몇십 페이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은 해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도 이게 좀 딱딱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문장이 딱딱하니까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에는 정말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문장이 그런데 딱딱하게 쓰여졌어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2,000명 정원 결정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려야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합계 10,00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일 뿐 2,000명이라는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 여러분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죠?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명 정원 결정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려야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합계 10,00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일 뿐 2,000명이라는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 제가 이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내년도부터 1년에 2,000명씩 늘리기로 결정을 했느냐? 왜 2,000명이냐? 현재 3,058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왜 갑자기 60% 이상을 늘리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과격한 파격적인 또는 파국적인 수치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게 의료 대란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사들은 2,000명의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 고등법원이 집중적으로 심리한 게 바로 이 관련 자료를 2,000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라 이래가지고 정부가 한 몇천 페이지 되는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특별한 게 없답니다. 2,000명이란 수치의 직접적인 근거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려가지고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합계 10,000명의 의사가 배출되도록 하려면은 매년 2,000명씩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게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10,000명을 채우려면은 매년 2,000명씩 5년 동안 늘려야 한다. 그래서 요 계산법을 산술식 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술식 계산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2,000명씩 5년 동안 더하면은 10,000명이 된다. 요게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의 의료계를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뒤집어 놓고 대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근거가 되었는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근거를 찾는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2,000명씩 늘리면은 10,000명이 늘어난다. 그게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걸 산술식 근거라고 그랬어요. 이분들 산술적 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술적 계산이다. 다시 한번 그 문제적 결정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명 정원 결정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려야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합계 10,00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일 뿐 2,000명이라는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 아, 어떻습니까? 또 하나, 의사들은 지금까지 2,000명이라는 수치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수치를 놓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게 아니고 아주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결정문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2,000명이라는 수치가 제시된 건 정원 발표 직전, 요 직전이 아니라 뭐 1시간 전쯤 됩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긴밀하게 논의된 적이 없고 2,000명이라는 수치가 제대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이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발표 시간 딱 잡아놓고 그냥 거수기처럼 통과시키기로 한 보정심 회의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건 논의가 아니죠. 발표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건데 2,000명이라는 수치가 제시된 건 정원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처음이었다. 정원 처분이 결정문입니다. 정원 처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명백하진 않다. 이건 또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원 처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명백하진 않다. 이 뭐냐 하면은 정원 처분이 정부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과연 적법한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법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어떻게 졸속이냐 하면은
2,000명이라는 수치가 제시된 건 정원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처음이었다. 정원 처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명백하진 않다. 처분의 적법성이 명백하진 않다는 말은 처분이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논리상은 그렇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행정 정지 집행, 행정을 정지시키는 그런 가처분을 결정한 게 맞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논리는 그래요. 논리는 우선 대통령과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2,000명 정원의 근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의사들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은 거기에 근거한 2,000명 정원이라는 행정 조치는 일단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본안 소송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중단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 이게 옳은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걸 함부로 뒤집었다가는 부작용이 더 크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편리한 논리로서 기각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었다면, 이 재판이 현명한 솔로몬식 재판이었다면 지금쯤 그 재판 결과에 전공의와 학생들, 의료계 전체가 승복하고, 이제는 돌아가자. 병원으로, 학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의 한 사람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즉,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거죠. 왜 불복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논리가 안 맞는 결정이다, 이거 아닙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결정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가장 실망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치적 타격이 크고 체면 손상되니까 법원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랐는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편을 확실하게 들어버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 돼가지고 결국 의료대란은 계속 시간과 함께 흘러가면서 점점 비탈길로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에 2,000명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는지, 이게 과연 대국민 허위, 대국민 속임수 아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 장황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자료를 가지고, 정부 측 자료를 가지고 이번 그 법원이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다. 그럼 대국민 속임수 담화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꼭 앞으로 계속 짚어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